우리 이쪽 그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분이 두 분이거든요. 한 분은 화타. 한 분은 편작인데요. 근데 화타는 뭐로 유명하냐면 외과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 편작은 내과로 유명하고, 그리고 화타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삼국지 시대 있죠? 삼국지. 그 우이오초, 그 제갈량 나오고 하던 이제 그 시기로 유명하고, 편작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편작은 제나라 황공이 활동하던 때니까 BC 6세기? 7세기? 아마 이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그리고 삼국지 시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했던 그 시기에 활동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AD 몇 세기인가 그러고서 진나라 그렇게 하고 위진남북조 시기 하니까 그 AD 뭐 한 2, 3세기? 예, 그럴걸요? AD? 그 시기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AD 이후고 그 편작은 BC 500년 이전의 분이죠. 그리고 이 편작은 거의 아마 우리 쪽 사람일 거예요. 우리 쪽, 이렇게 이쪽 그 동이족 그쪽 계통일 거예요. 연나라 뭐 그쪽 이런 분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외관이 내관이 얘기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이. 그래서 특히 이 양반이 유명한 것은 마비산인가 하는 마취제를 그렇게 사용해요, 이 양반이. 왜 그러냐면 외과 수술하려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살이 찢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지금 말하는 뭐 클로로포름 같은 말하자면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저 비방이 이제 사라져 버리죠. 마비산이. 저 비방이 사라진 건 화타가 조조한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삼국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조조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뇌종양 비슷한.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 삼국지에서는 얘기가 유비, 관우가 이 조조의 우리나라 수도를 갖다가 그 수공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막
거의 무너질 지경에 놓여 있다가 그렇죠. 그 외교 관계로 다른 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이 관우군을 갖다가 이제 물러가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그 남쪽의 오나라에서 이 그 관우를 갖다가 그 이렇게 사로잡아서 죽여요. 이 그 쳐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조조의 계책하고 오나라의 의도가 이제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 송건의 이제 총나라, 그 송건의 오나라. 근데 그래서 조조의 꿈에 이 자꾸만 이 죽은 관우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네가 죽였지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화타가 워낙 유명한 명의니까 그 화타는 이 관우가 이렇게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것을 또 이렇게 어깨 맞았을 때 수술한 의사이기도 하거든요. 그 조조가 하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화타가 이렇게 보고서 뭐라고 처방을 하냐면 이제 이 뇌가 상해 있으니까 이 도끼로 뇌를 갖다가 쪼개고 그러고서 이렇게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깨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조 입장에서 보면 저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감옥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소설의 얘기일 뿐이고 실제는 아니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화타는 외과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된 거고, 이 편작의 경우에는 뭐로 이렇게 유명하냐면 두 개의 그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타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화타가 가가지고 살려내요, 죽은 사람을. 근데 그게 화타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말하자면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살아있는 건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모두 다 죽은 거로 아는 거죠. 그걸 이제 화타는 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 살려낸 것인 거죠. 편작. 편작이.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누굽니까? 제나라 황공. 제황공의 죽음을 갖다가 이 편작이 지적을 해요. 그 편작이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거든요. 출추시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각 곳에 가는 곳마다 그 나라에 맞는 그렇게 치료 의술을 베풀어요. 그래서 조나라 같은 경우는 여인을 많이 의하기 때문에 조나라에 미인이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조나라에 가서는 부인과를 그렇게 하고, 이 제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끼고 있는데 대개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무엇이 많이 나냐면 종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러니까 피부과 치료를 많이 하고, 또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통감에서 배웠지만 이 병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게 뭐 하면은 적의 머리를 이렇게 획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군공을 매기고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진나라는 뭘 소중히 여기냐면 아기들을 소중히 여겨. 걔들이 다 병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소아과를 갖다가 그렇게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화탄이 편작이니 우리가 외과내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 그것뿐이었겠어요. 자기들이 만난 환자들 위주로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이 병들이 심해요. 제 경험을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가보면요, 제주도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감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 바람이 세다 보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게 감기인 걸 몰라요. 본인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풍토병인 거죠. 제가 만나본 바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는 뭐 어떤 절에서 초빙돼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환자들 이렇게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보니까 대부분 감기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자기들은 몰라 그게 감기인 줄. 그래서 이게 풍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고, 또 제가 이제 그 거창의 그 해발 600m 되는 그쪽에 그 사과 주산 거기 사과가 되게 맛있어요. 그 일교차가 심하고 그러니까 농약도 이렇게 많이 안 치고 그 저농약이 구현되는 곳인데, 그게 이제 기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 뼈의 왜곡이 굉장히 심해요. 뼈가. 그러니까 뭐 엉덩이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든가 허리가 한쪽 쑥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그렇게 뼈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거기는 해발 600m이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고산에 속하는 거죠. 이제 외국에 비하면 고산지대도 아니지만은 그 고산에 속하다 보니까 땅이 평평한 이런 뭐 지금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렇게 한밭 넓은 들, 이런 논산 같은 그런 광경평야처럼 그런 곳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기울기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건 뭐를 하건 이게 자세가 딴듯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왜곡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편작은 그래서 화탄나 편작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외과 내과 이렇게 크게 구분 없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화타의 경우에는 그 관우가 그 독화살을 맞은 거 그 부분을 도려내는 그래서 관우가 다 이 어깨를 수술하는데 이렇게 마취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마취를 하면 이게 오래 걸리니까 시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바둑 두고 있는데 이걸 수술했다는 거예요. 관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그리고 또 조조의 머리를 갖다가 말하자면 내수술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외과로 이제 알려진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 말하는 건 제 해설이고요. 편작은 그 죽은 태자를 살려내는 거로도 유명했고, 그거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당대의 그 춘추시대의 패자라고 하는 사회 정치 문화를 열었던 제황공을 진단한 거로 유명해요. 근데 제황공을 실제로 치료한 건 없어요. 치료한 건 없고 편작이 각 나라를 떠돌면서 일정 기간씩 치료를 했는데, 그때의 제나라 황궁이 있는 이 제나라 수도 이제 임치에 간 거죠. 임치를 가니까 제왕공이
그 유명하다는 편작이 왔어. 그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편작을 불러드려요. 초청을 해. 그래서 편작을 딱 초청했는데 그 편작을 처음 만나러 가지고 병이 더 지금 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서 다시 일주일 뒤에 갔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물러가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병이 치료할 수 없는 상태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 바로 제한공이 죽어요. 이제 그래서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그랬더니 처음 이 제한공을 만났을 때 제한공의 이 상태는 병이 이 피부와 이 혈맥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이 외부에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그 병이 육부로 침범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 병이 완전히 이제 오장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을 침범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이 치료가 이제 불가한 상태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편작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다른 대개 보면 지금 미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여자 문제가 많았지만 말하자면 추만호가 이런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미투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투 보면 막 민주당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요. 사실은 김어준을 사람들이 욕하지만 제가 보기엔 공작적 측면이 진짜 강해요. 그런데 그 경우에 왜 여성들이 하필이면 지금 그러냐? 걔들이 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 그나마 좀 유명하기 때문에 안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편작이 의술로 아무리 유명했다 하더라도 그 왕자의 죽음을 갖다가 죽어있던 왕자, 관에 들어가 있던 왕자를 살아나게 하고 또 이 제한공 같이 그 당시 최고의 말하자면 파워맨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있지 않았다면 편작도 아마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치료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가령 제가 치료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거창의 촐로들이라든가 또 제주도에 일반 장사미사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제가 치료한 게 말하자면 삼성의 이건희라든가 누구를 치료했다면 저는 굉장히 이름이 낫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랑 그렇게 관련이 돼 있죠.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아니면 제가 또 또 더 찾아보고요. 네, 제가 네. 이제 또 이건 간단하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됐고요. 이제 어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제 아침에 우리 같이 있었던 그 교수님으로부터 하나의 좋은 글이라고 해서 온 게 있어서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화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중국 전국시대의 의학자 편작은 명으로 전설적인 인물이지요. 편작 불능 600골이라 하여 천하의 명의 편작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뜻으로 충신도 망하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한 고사성어로 편작의 유명세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그에게
중국의 이나라 왕 문우가 전설적인 명의 편작에게 물었어요. 그대 형제들은 모두 의술에 정통하다 들었는데 누구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편작이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맏형이 으뜸이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며 제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러자 문왕이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자네의 명성이 가장 높은 것인가? 편작이 대답했지요. 맏형은 모든 병을 미리 예방하며 발병의 군어를 제거해 버리지요.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알고 미리 치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환자는 맏형이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지요. 해서 최고의 진단과 처방으로 고통도 없이 가장 수월하게 환자의 목숨을 구해주지만 명으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둘째 형은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하지요. 아직 병이 깊지 않은 단계에서 치료하므로 그대로 두었으면 목숨을 앗아갈 큰 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들 눈치채지 못하지요. 그래서 환자들은 둘째 형이 대수롭지 않는 병을 다스렸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둘째 형도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소신은 병세가 아주 이중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병을 치료하지요. 병세가 심각하므로 맥을 짚어보고 침을 놓고 독한 약을 쓰고 피를 뽑아내며 큰 수술을 하는 것을 다들 지켜보게 되지요. 환자들은 치료 행위를 직접 보았으므로 제가 자신들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심각한 병을 자주 고치다 보니 저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문우왕은 편작의 겸손을 보고 크게 깨우쳤다 하지요. 이처럼 자신의 영달을 형에게 돌리는 편작의 마음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 어제 또 이렇게 글이 와서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제 조카가 점심 때 전화가 와서 이제 조카가 백병원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한번 강연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내년에 하자 그랬는데 5월 24일에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의사들이니까 그 화타하고 편작에 대한 그런 옛날에 있었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좀 도움이 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지금 그 얘기도 잘 하셨는데요. 그 읽은 거. 네. 그거는 역사적인 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전에 그 편작에 대한 글을 보면서 원문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그냥 교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예, 걸 수도 그리고 있죠. 예. 시간도 안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우의문우는 그 전국시대 초의 임금이거든요. 예. 그쵸? 우리 통감 배웠을 때. 통감 배웠을 때에 그 진이 어떻게 바뀌냐면 삼진으로 바뀌죠. 흔히 말하는 한의죠. 이렇게 삼진으로 바뀌는데 이때는 그게 433년 그 이후에요. 근데 이 지금 편작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5세기죠. 그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한공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제한공이 살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요. 6이 아니구나. BC 7세기. 그러니까 2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말인데 지금 말한 그 내용은 그거는 그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이 편작과 연결해가지고 설화화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내경에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의사의 단계를 몇 개로 나눠요. 지금 그런 거예요. 보통 5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굉장히 성의. 신성한 의원은 그 사람이 병이 있기 전에 아예 예방하는. 아까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병이 시작했을 때 고치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고 보통 인전 지금 인전 세 번째로 말한 그런 사람을 공이라고 해요. 공. 우리가 장인 공자 쓰잖아요. 그래서 의공이라고 하죠. 의성 이렇게 나가는 의공.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막 아프면 고치고 말하자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낮은 단계로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TV니 뭐니 막 이런 데서 명의 열전이니 뭐니 어쩌고 막 나오는 것들은 전부 명의가 아니고 공의 열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우연은 그런 거죠. 제가 전에 이렇게 이 자전거로 북한강 이렇게 남한강 그쪽 지역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자전거로 돌았는데 그때 이렇게 만난 분이 이제 제가 블로그로 이렇게 주인공이 여인이었는데 그날 만났는데 이제 남편하고 이제 여럿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녁 늦게 먹었어요. 한 저녁 8시쯤. 그런데 남편이 건강이 참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자전거에 이렇게 침을 늘 갖고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디를 가든 그 침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괜찮으면 내가 좀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나빠지는 거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그런 상태보다 좋아지거나 또는 나빠지는 걸 더 늦출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안 적어해요. 침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예. 예? 아니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가 양평인데,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저기를 안 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내가 몸을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온다고 하길래 제가 말렸죠. 저한테 온다고 해서 나는 보장도 없고, 또 설사 제가 신통해가지고 낫는다 해도 올라가면서 다시 병날 거다. 몸 상태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내려오면 몸이 더 나빠질 텐데,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게, 치료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한의원도 가고, 양방병원도 가고, 또 이제 민간,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잘 걷는데, 이렇게 찌릿찌릿한 기가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사람이
그 아침에 전화했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한의원 가면 어떠냐고 그래서 가서 좋다고 가서 침 좀 맞고 그러면 좋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맞았다고 해서 제가 그날 침 치료는 안 하고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걷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그 이제 침 치료해가지고 이 저릿저릿한 것도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껐떡만 하면 누가 아프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도 전화 왔는데 이 그 유방암 수술을 한 지 5년 됐고 항암제 먹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늘 피로를 느끼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많이 옆으로 샜는데 이 정도 할까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